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권 침해 관련 사건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개인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폭행, 괴롭힘, 협박 등 이 범죄적 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센 이유인데요. 한편으로는 학생과 교사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하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 다수의 침묵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주은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은 초등교사를 10년 동안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이제 서희초등학교 사건, 또 주호민 씨 관련 논란까지 교권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서희초 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부터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당한 특수교사의 직위해제 사건, 네. 그리고 2년 전에 의정부에서 1년간 두 신규 교사가 교권 침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네. 그러한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야말로 교권 침해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초등학교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의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2,390명 정도시면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초등교원이 19만 5천 명이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 1% 정도가 참여하신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 그 교권 침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불량 학생, 권위적인 관리자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 주체가 좀 다릅니까? 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네. 7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네. 그 설문조사 결과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8,344건으로 71.8%, 네. 학생은 3,284건으로 28.2%였습니다. 즉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서 2.5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학부모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특별한 어떤 사회적 문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유형을 좀 살펴보면 교권 침해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 악성 민원 제기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폭언, 폭설이 19.8%로 2위, 예. 업무 방해, 수업 방해가 14.9%로 3위, 예. 폭행이 6.4%로 4위, 성희롱, 성추행 등이 1.2%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학부모들에 의한 악성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네네. 특히 아동학대 중에서 이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예. 교사의 훈육이나 훈계 등으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라고 항의하면서 고소하거나 네. 또 이러한 점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인정되면서 예. 선생님들의 사기를 매우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의 선생님들만 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바에야 혼내려도 혼내지 말자. 네. 또 열심히 지도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정도로 교육활동에서 많이 위축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러한 소극적인 지도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훈육과 훈계와 관련돼서는 특정 학생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네. 다른 학생들이 그 특정 학생에 대한 훈계 또는 훈육 과정을 지켜보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거를 굳이 내가 혼내서 아동학대로 휘말리느니 안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네네. 자, 이제 교권 침해 문제를 끊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 교육 현장의 문제 자체도 있지만 또 당장으로는 또 교원 수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 교육 질이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오던 직업입니다. 네네.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점, 또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점, 예. 또 방학 등 여가 시간 확보가 용이한 점 등으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인기를 누리던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다수 교대와 대학교의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에 이를 정도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추락했고요. 예. 또 교육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5년 새에 약 1,000명에 이르고 예. 2022년 작년에만 365명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대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교대 정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2023년 기준으로요. 네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정원은 약 3,847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현재 뭐 그 외에 이제 새롭게 교대에 입학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외에 네. 또 다른 또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까? 네. 2023년 5월에 발표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요. 네네. 5년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303명에서 589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여기는 다른 직역으로 아예 옮기시는 건 거죠? 네. 아마도 20대 선생님들이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네. 또 근속 20년 이상의 명예퇴직 교원은 2005년에는 879명이었는데 예. 2021년에 6,594명으로 16년 새에 7.5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피해를 전 국민이 다 입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면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지휘법이 있고요. 네. 이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예. 또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내에는 일명 교보위라고 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네네. 보통은 교감선생님, 담당교사, 변호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거 학폭이 옛날에 구성했던 그 구성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합니다. 네. 다른 점은 이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기관이 아니고요. 네네. 재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혹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신고받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교원보호위원회의 사안 처리 흐름도에 따르면 네네. 사안 발생 즉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네. 사안을 조사하고 또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당사자가 학교이다 보니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셈이 되고 또 껄끄러운 문제가 공론화된다고 생각해서요. 이 개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담당 교사분들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기존에 있던 학부모위원들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고 보고된 게 교육청에도 교육지원청에도 올라가고 네. 학교장에도 다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마치 학급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뭐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아서 네. 부담스러울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네. 개최를 원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네네. 학교 측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무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자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일부 행위를 문제 삼아서 반대로 아동학대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네. 이래저래 참 힘듭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주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